주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단은요, 이번 CPI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좀 미리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번 CPI 데이터가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요거에 관해서는 조금 간단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예, 일단 예상치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CPI 나우캐스팅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진행하는 예상치 자체는 물론 최근에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이 친구들의 예상은 0.42고요. CPI가 한 달 기준으로 0.42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고 코어 CPI도 예상치가 현재 0.43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investing.com 기준으로 지금 현재 CPI가 한 달 기준 0.3% 그리고 1년 기준으로는 3.1%가 잡혀 있고요. 그리고 코어 CPI도 이번 달 기준으로는 0.3%, 1년 기준으로는 5.0%가 잡혀 있는 게 지금 현재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예상을 좀 여러분들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해드리겠지만 자 이게 저번 달 CPI치예요. 0.1%가 나와주면서 굉장히 적게 나와주는 결과가 있었죠. 일단은 CPI 전체 자체가 음식 가격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인플레이션이 크게 줄었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3.6%가 나오면서 에너지 가격이 완전 하드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신차 가격은 내려갔지만 중고차가 4.4%가량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저번 달에 나왔었어요. 사실 에너지 가격 때문에 하드캐리가 됐지 또 전체적인 가격들을 보면 에너지가 3.6% 떨어지지 않았다면 CPI가 0.1%라는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없는 수치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이 원하는 건 이번에 안에 인플레이션 수치를 2%대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럼 CPI 한 달 수치가 0.1에서 0.2%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상태로 갔을 때는 1년 인플레이션 수치가 3.1%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달이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앞으로 인플레이션 수치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달이 이번 달에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어요. 다음 달 기준으로 원래 7월 인플레이션 2022년에 1%가 나온 이후에 0%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막 우리 인플레이션 끝났다 막 이러면서 설레발치던 시기 있잖아. 자, 그 시기가 바로 이 다음 달이에요.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이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낮출 기회인데, 자, 하나씩 제가 조사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곡물들 가격은 전체적으로는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핀비즈에서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곡물들의 가격들은 소이빈 오일을 제외하고는 다들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점을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곡물들 관련한 가격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몇몇 나라에서 너무나 더운 이상기온이 나와주면서 토마토를 포함한 몇몇 제품들, 몇몇 식품들, 몇몇 야채 과일들의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른 현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보는 것들의 가격들 뭐 콘 아니면은 밥 아니면 그 콩 그 자체 그리고 윗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안정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 공산품을 가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렌지 주스, 커피 가격, 그리고 설탕 가격들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공산품들의 가격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리뷰를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ISM 제조업 지수에서도 음식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아유, 루키님 서포터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기 가격. 자, 고기 가격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요. 자, 5월 말에 그리고 6월 초쯤에 급격하게 육류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5월보다는 6월 달에 육류의 가격이 높은 것들이 확인이 되었고요. 자, 요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음식 가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소폭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일단은요, 집 음식 가격은 소폭 하락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산품과 곡물 가격은 하락하고 고기 가격은 상승했는데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여기서 원자재 가격 하락 지수를 봤을 때 그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것 중 포함됐던 것들이 음식, 음료, 그리고 기호식품 종류가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CPI 내부 종목 중 음식 가격은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CPI 자체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ISM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재미난 거는 제가 AI 관련된 쪽만 잘 나가고 나머지 섹터는 잘 안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제조업에서는 사실상 제조업, 서비스업,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아니면 고용 관련해서는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AI 관련된 거, 챗GPT 관련된 거 그런 산업들은 다 잘 나가고 엔비디아들은 잘 나가고 제조업,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거 파는 애들은 안 나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반영이 됐냐면 ISM 제조업 지수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자제품 관련된 가격들만 올라가고 있고 전기 부품, 전자 부품, 뭐 그리고 뭐 쇠 이런 가격들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 제품들의 가격들은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내려가지고 있다. ISM 제조업 지수 기준 41.8이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 하나를 기록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굿즈들의 가격은 좀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좋은 소식을 일단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6월에 세계산업이 원자재 가격 인상을 보고를 했는데 섬유공장, 비금속 광물 제품, 컴퓨터 및 전자제품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들 전기장비, 가공금속, 종이, 음식, 석유, 석탄, 기호식품, 화학제품 모든 것들이 가격이 하락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는 했다. 그래서 제가 제조업 굿즈들의 가격은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가격 상승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원자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보였다. 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쪽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저번 달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잘 나오는데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게 뭡니까? 가장 많이 가격이 떨어진 게 뭐예요? 가솔린, 난방유, 에너지 서비스. 이 에너지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어마어마하게 낮은 수치가 나온 거지. 이거를 제외한 서비스 부분은 여러분들 가격이 크게 올랐었습니다. 자, 근데 요 코어 서비스, 자,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가솔린 가격이요, 여러분들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저번 달 기준으로 평균 가격이 갤런당 3.666이던 게 3.684로 상승해 줬어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그러니까 이 가솔린 말고 우리가 기름 넣는 가격 말고도 실질적으로 WTI 오일이라든지 브렌트유 가격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5월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변화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크루드 오일과 브렌트유, WTI유, 브렌트유 양쪽 다 5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기도 했고, 펌프 스테이션, 우리가 기름 넣는 데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기름 넣는 가격 자체도 소폭 상승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이 있죠. 자, 그리고 천연가스. 자, 천연가스 가격이 여러분들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원자재 가격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넣는 난방유의 가격도 원자재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자, 난방유조차도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었다. 자, 요거를 근데 전기 가격. 근데 우리가 결국 보는 건 CPI라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건 원자재 거래 가격 기준이고요. 우리가 배달받는 가격 기준은 각자 컴퍼니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기준으로 정하는데, 자, 다행인 건 전기 가격은요. 5월 달에 비해서 6월 달에 소폭 하락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아마 전기 가격은 제가 원래 사실 에어컨을 많이 쓰게 되면서 전기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유가가 하락분을 방영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전기 가격은 소폭 하락화돼서 안정화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공급받는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우리 소비자가 받는 천연가스로 사실 소비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 집을 따뜻하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 우리가 공급받는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 기준으로는 좀 내려오는 결과가 있었다. 사실 이거는 좋은 뉴스로 볼 수 있겠죠. 자, 결국 근데 우리가 공급받는 거는 소비자 가격 기준이다 보니까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에너지 쪽은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소폭 상승, 소폭 하락? 약간, 그러니까 평평?
평평이라고 하죠. 평평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에너지 자재는 원자재 자체는 가솔린과 난방유가 소폭 상승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르는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서비스 쪽 전기 가격과 우리가 공급받는 난방 천연가스의 가격은 소폭 하락해주면서 에너지 가격은 사실 어느 쪽으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전달처럼 커다란 변동성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전달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가솔린 가격도, WTI 오일 가격도, 브렌트유도, 천연가스도 그렇게 커다란 가격 변화가 없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에너지 가격은 그렇게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들의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자동차들의 가격은 유스카 기준으로 제가 카구르 거를 갖고 왔는데 맨하임 인덱스 기준으로는 5월 달에 비해서 3.2% 6월 달에 하락을 했다라는 결과가 있었는데 자, 근데 카구르스 가격 기준으로는 얘네는 실질적으로 소매 판매되는 가격이고요. 맨하임 인덱스는 도매가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도매가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생각하면 크게 하락했죠. 크게 하락한 결과가, 그리고 카구르스 소매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결과가 있었는데 이거 좀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이거는 조금 제 개인적인 판단을 좀 넣을게요. 개인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주변의 중고차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결과가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차 가격을 좀 매입하러 좀 가봤었는데 전달에 비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이터보다는 주변에서 진짜 내가 발로 뛰면서 얻은 정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폭 하락하는 결과가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차 기준으로도요. 요즘에 계속 뉴스가 뜨고 있죠. 더 이상 우리끼리 치킨 게임 하지 말자. 차 가격 내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차 가격 기준으로 전달에 드디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고 아마 저는 그 마이너스의 트렌드가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신차 가격은 좀 하락을 하고 중고차 가격은 소폭 하락하고 그리고 의류 같은 경우는요. ISM 제조업 지수 기준으로 소폭 상승했다. 섬유 쪽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래서 의류는 조금 소폭 상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료 물품 기준으로는요. 제가 사실 하스피털과 서비스 PMI를 갖고 왔는데요. 자, ISM PMI 구매관리자 지수로 봤을 때 자, 일단 6월 달에 전체적으로 병원 쪽 구매관리자 지수가 의료 쪽 구매관리자 지수가 소폭 오르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 물품도 소폭 상승하는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주거비, 운송비,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네, 여러분들 이번 달 서비스 PMI 어떻게 나왔죠? 53.9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번 달 서비스 PMI 무지막지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임금 상승률을 우리가 안 볼 수 없는데 자, 임금 상승률이 0.4%가 나왔어요. 전달에 비해서 0.4%가 나와주기도 했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사실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ADP 비농업은 높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임금 상승률이 꺾였다라고 보기는 아직 완벽하게 꺾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들려오는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재미난 건 이건 ADP하고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거든요. ADP 같은 경우는요. 임금 상승률은 꺾였는데 비농업 고용지수 창출이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한 지표는 임금 상승률은 늘었는데 비농업 고용지수는 줄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정반대로 된 발표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 이야기는 있었어요. 거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 서비스 쪽 사람들과 대면을 해서 하는 일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용이 높았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레저 쪽 지출, 숙박 쪽 지출, 의료 서비스 지출, 그리고 뭐 소셜 서비스 이런 쪽 지출은 올라갔다라고 대답이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쪽 인플레가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 때 상승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농업에 랜드스케이프이 포함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주거비 같은 경우는요. 전월에 0. 얼마 나왔죠? 0.6%가 나왔나요?
전월에 0.6%가 나왔는데 이게 갑자기 바로 0%로 빠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0.23% 나오면서 소폭 상승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나올 서비스는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 다 양쪽 다 세 가지 다 소폭 상승이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요, 제가 적어놓은 게 다 소폭이란 부분이 붙었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재로 볼 만한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자, 모든 부분들이 소폭이 붙었다라는 건 드디어 물가가 완전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거비, 운송비, 의료 서비스비 전체가 아무래도 지금 주거비 같은 경우는 이게 꺾여야지 사실 모든 게 꺾이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집값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꺾이기 전까지. 건축 쪽이 요즘 또 핫하잖아. 건축 쪽이 핫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주거비가 꺾이기 전에는 서비스가 꺾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아마 소폭 상승이라는 결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CPI가 여러분들 0.1% 상승했던 저번 달에 일단 요거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소폭 상승이란 게 하락과 소폭 하락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게 사실 좀 뭐랄까요? 조금 많이 보이죠? 소폭 상승이 안 좋은 게 아니라요. 이게 전달에 비해서 소폭 상승인 거니까 여러분들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원래 하락이 일어나면 안 돼요.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계속해서 매년 2%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해줘야지 일본처럼 갑작스럽게 모든 밸류에이션이 꺾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결과가 있어야지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제품들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는데 그게 매달 가격이 떨어져. 매년 가격이 떨어져. 그럼 누가 집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미국에서 집을 사겠어요? 소비의 양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거는 중국처럼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소비는 필요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소비가 필요하냐? 소폭 상승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적은 한 달에 0.1, 0.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유지를 하면서 1년 인플레이션을 2%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원하는 걸 바로 파월과 연준 위원들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이 많이 붙은 상황에서 아무래도 에너지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나 여러 가지 신차들의 가격의 하락이 더 이상 우리들의 디스인플레이션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을 건 달러 강세뿐이다. 달러 강세뿐이다. 자, 요것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달러 강세가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진짜로 갑작스럽게 꺾였습니다. 이거 보시면은요. 달러 강세가 어저께 기준으로 갑자기 102, 103 가다가 101.91까지 갑작스럽게 쭉 내려오는 결과가 있었죠. 어저께 도대체 무슨 소식이 떨어진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달러 지수가 확 떨어졌죠. 이거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소식이죠. 결국 CPI가 결론적으로 발표가 될 때 지금 달러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 기준으로 발표가 될 텐데 뭐 일단은 뭐 요거는 저도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끼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기간 한 달 동안 내에도 달러 가치가 많이 내려와 주면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올 만한 여지가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0.3이거든요. 0.3인데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준의 예상치가 0.4인데 제가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재미로 보는 CPI 코어 여기 0.3에서 0.4인데 이것도 자 CPI가 코어 CPI가 0.3에서 0.4 정도로 사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솔직히 좀 예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폭 상승이라는 수치가 소폭 하락이라는 수치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치보다 조금 미니멀하게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전처럼 에너지 가격이 캐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 수치가 2.8%, 2.9%를 좀 찍어줬어야 사실 연준이 마음이 돌릴 여지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그럴 여지는 좀 적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